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근데 사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습니다. 여기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려왔었고, 자, 그럼 62평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 이 상태에서 뭐 추세 망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냐? 안 그래요. 이미 추세가 망가진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두산에너빌리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문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졌어요. 시장이 빠졌다는 소리가 되죠. 시장이 빠졌으면 뭐가 같이 빠지죠? 삼성전자 같이 빠집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있긴 있었지만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훼손된 게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전망치, 미래 전망치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동일한 모멘텀을 공유합니다. 그게 뭐예요? AI 관련 모멘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가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가는 가격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선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 가격을 어떤 식으로 딱딱딱딱 찍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 실전에 대해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다 찍혀 나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제가 계속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46% 이렇게 찍힙니다. 삼성전기. 그러면 삼성전기를 매수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 시세 구간에 있었거든요. 물론 많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반등. 근데 여기서 투매가 두 차례 터졌어요. 삼성전기로 투매가 두 차례 쳐진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아서 46%의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딱 찍어서 보면 이건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상황.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죠. 계속된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선반영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AI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종목, 근데 그 중에서 대장주급 종목군들만, 대형주 위주로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의 폭을 보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지금은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내려간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전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자. 이 구간대가 대략 2만 원 초반 중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예요? 15,000원대도 있었고 16,000원대도 있었어요. 왜 여기서 안 사고 비싸졌을 때 샀을까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왜 받을까요?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뒤따라서 올라와요. 주가는 매일 등락하죠. 실적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둘 차이에 괴리가 발생하죠. 그 이격을 채우는 과정이 조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100% 이상의 수익 구간, 그리고 30%, 40%,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지지만 여기 보시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 SMR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됐느냐? 전혀 아닙니다. 새롭게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모멘텀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그리고 그 둘의 경쟁적인 내용. 여기서 제가 6월 중순 이후에 하락한 부분은 뭐라 그랬죠? 시장이 빠져서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이격을 다 좁혀놓은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떨어졌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뭐가 나왔죠? 삼성전자의 고가가 나오고 쭉 빠졌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빠졌죠. 그러면 당연히 싸다고, 즉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너무 좋을 거야. 왜? 미국에서 AI 투자를 하니까. 미국에서 AI 투자를 한다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즉 원전에 대한 수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 건데 그 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62평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지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다시 매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62평을 수렴하거나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비중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AI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단타를 한다? 그럼 사자마자 올라가야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급의 종목을 하는데 우리가 전망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그 전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가격이 보일 겁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이익률이 막 30%씩 40%씩 이렇게 마진이 나오는데 상장 기업이 30% 40% 마진을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마진을 내고 있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수두룩해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 돈을 잘 벌어. 이런 기업은 안 올라가요. 돈을 못 벌지라도 만약에 돈을 잘 벌잖아요. 지금보다 더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보다 더 벌어야 돼. 똑같아요. 성장하는 기업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5월 7일까지 고점을 찍었었던 이유 2만 원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라오기까지의 이유는 AI 투자에 의한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데 다시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지금 주주 환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나와요.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 환원 국내 기업 역대 최대다. 근데 약간 좀 이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이게 하이닉스 대비해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는 이제 바닥 찍고 62평 저항권에서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62평 저항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62평 저항 받는 거 당연하다. 근데 62평과 22평의 간격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좁은 상태입니다. 곧 돌파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중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끝났다. 박살난다. AI도 끝났다. 원전 이제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잖아요. BHI, 현대건설 어때요? 62평을 수렴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진짜 거의 뭐 대감집 주주 환원은 다르다. 이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무슨 말만 나오면 40조, 50조, 100조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감이 좀 떨어지지만 정확하게 알자고요.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어디예요? 하이닉스죠.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겠다.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이 엄청난 돈 어디서 나오나요?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 원전에 대한 수요 어디서 나오나요?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 시장 볼까요? 요즘에 금리로 인해서 약간 시장이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를 걱정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미국의 금리 걱정한다는 건 미국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미국이 부도날 리도 없겠지만 물론 중간중간에 야 이거 너네 디폴트 선언할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폴트가 안 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빚 너무 많아 못 갚겠어. 그냥 만세 불러.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근데 그 박살나는데 선반영된다 그랬죠. 이미 내려와 있지 지금 신고가 구간 못 만든다고요. 지금 상황은 철저하게 미국 시장 너무 좋아요. 왜? S&P 500 신고가 구간에 있고 나스닥도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건 AI 투자 때문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물론 박살이 났죠. 많이 짜증 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AI 모멘텀은 계속된다. 그리고 박살이 난 이 절반만큼은 삼성전자의 박살과 동일시하다. 근데 원전에 대한 반등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반등폭이 어떻게 돼요? 62평까지. BHI, 현대건설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실시간 타점도 이렇게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현대건설 마찬가지고요.
뭐 삼성전자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8월 21일 날에는 금요일이죠. 이때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관련된 이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발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미 발표했고 확정까지 했습니다. 기간까지 콕 찍어줬죠. 하이닉스 시세 좋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가 이번 이 7월 말부터의 반등은 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 있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 발표했다. 실망했다는 점이 있는데 그 실망했다는 점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상세하게 다뤄놨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 절대 매도 금지. 어디서?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주도주만,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화장품, 바이오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 올려보시면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0606 화면 실전에서의 상황이에요. 자, 여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 어떤가요? 올라왔죠. 근데 언제 샀어요? 가장 싸게 안 샀습니다.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샀어요. 이 폭이 거의 한 5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50%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의 폭은 어때요? 188%. 기간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걸렸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2배 더 올랐습니다. 2배. 물론 2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구간 계속해서 잡았죠.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 뭐라 그랬죠?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는 왜? AI 때문에. 모멘텀이 같다 그랬어요.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제주 반도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123%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 보시면 제주 반도체 검색을 해보면 여기 제주 반도체 120% 수익 중 시장가 매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구독자 인증만 하시면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직접 문자로 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모두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켜야 될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